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이걸 써요. 그러면 과거에는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이제 데이터는 존재했죠. 그죠? 데이터는 존재했는데 어떻게 존재가 되는지를 한번 컴퓨터 시스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로 저장이 되죠. 이거는 배웠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비트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모이면 바이트 8개씩 묶어서 바이트가 우리가 되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는 걸로 묶여져 있다고 그랬죠. A, B, C, D 이렇게 되면 A는 100, 100 이렇게 해서 8자리의 비트 코드를 다 부여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로 A라고 딱 키보드를 치면 우리 눈에는 A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지만 컴퓨터는 1001로 인식해서 저장은 1001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이 바이트 코드로 뭐 ABC, 뭐 성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겠죠. 그런 저장이 된 걸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필드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엑셀에 보면 한 행이에요. 행 하나. 자,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남자, 여자만 들어갈 수 있게. 학점이면 A, B, C, D, E, F. A, B, C, D, F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걸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즉, 하나에 한 칸 한 칸 세로줄을 얘기합니다. 엑셀에서 보면. 레코드라는 건 뭐냐면 가로줄이에요. 한 명 한 명.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은 이름이 있고요. 학번이 있고요.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겠죠?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파일이라는 걸로 관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같으면 엑셀 같은 경우에 엑셀인데 엑셀처럼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저장돼. 워드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워드에다가 막 저장해 놓은 거예요. 워드처럼. 근데 그거를 갖고 오려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일일이 다 불러 갖고 오려고 그러면. 막 찾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옛날에는 파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파일로. 그래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런 필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요게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필드라고 부릅니다. 요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는 우리가 인스턴스 또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모여서 파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파일이라고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는 걸로 관리를 해요. 뭐냐면 워드처럼 관리가 됐던 게 엑셀처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엑셀이 더 편하죠. 여러분들 데이터 관리할 때 워드에서 막 하는 거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엑셀로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죠. 쉽게 예를 들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워드처럼 돼 있는 파일로 저장했던 거를 엑셀로 저장하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DBMS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는 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꼭 엑셀처럼. 근데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은 아까 전에 워드처럼 관리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각각의 파트마다 사람들이 따로따로 개발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우리 회계팀이다. 그럼 회계팀은 회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따로 존재했어요. 즉 모든 부서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돼요. 자, 회계에서 써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줘야 될까요? 옛날 방식을 따르면 네 부서에 다 연락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속한 모든 부서에다가. 자, 회계부서에다가도 연락해줘야 돼요. 나 주소 바꿨어요. 얘한테 연락해서 나 주소 바꿨어요. 얘한테 연락해서 해야 돼요. 귀찮죠. 귀찮고 뭐가 되냐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시스템이 ERP 시스템이고요. ERP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통합 관리해서 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밑바닥에서 보면 ERP라는 거는 IS, 정보 시스템의 개념이고요.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어쨌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서 저장하는 뭔가가 어떤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통적 파일 환경의 문제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도 중복도 있고 당연히 불일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하니까 프로그램에 의존적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BMS라고 부르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되는 건 어떻게 저장되냐면 테이블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관계형.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모든 데이터는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초창기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한데 요즘은 다 안 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쓰게 되죠.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해서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태로 해서 테이블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이게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다른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부르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앞에 뭔가를 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혹시 오라클, 사이베이스, 뭐 앱셉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쪽 IT 쪽으로 가면 무지 많이 듣는 용어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DBMS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얘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야, 무슨 파일로 들어가서 어느 공간에. 우리가 지금 저기 탐색기 보면 일일이 파일을 다 관리해서 내가 파일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누군가가 관리해준다. 나는 던져주면 돼. 야, 이거 관리했다가 내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갖다 줘. 파일을 어느 공간에 저장할지를 안 정하고요. 누군가 대리인을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딱 던져주고, 야, 이거 잘 저장해놨다가 내가 필요해서 달라 그럴 때 알아서 갖다 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역할을 해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DB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DB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뒤에 MS가 붙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얘기해요. 오라클이라고 보면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관리해주는 뒤에 DBMS, DB가 있습니다. 따로 저장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서에서 쓸 때 공통적으로 얘가 만약에 회계부서에서 필요하다 또는 생산부서에서 필요하다 인사부서에서 필요하다 이러면 얘한테 요청을 하면 얘는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관리하는 내용을 몰라도 돼요. 왜? DBMS가 다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얘가 없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DBMS라는 거를 두고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앞에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순수하게 저장해 놓는 공간의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앞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고 하는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DBMS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면 오라클 하면은 오라클이라는 거는 DBMS면서 DBMS 안에 있는 DB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DBMS만 갖고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DBMS하고 DB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런 게 옛날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DBMS가 있겠죠. 그래서 더전 ERP다. 그럼 더전 ERP에도 회계가 있고요. 생산이 있고요. 인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존재하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뭐예요? 한 군데로 다 통합돼서 DBMS를 연동해서 씁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써요.
DBMS를 하는 이 목적은 뭐 논리적 부, 물리적 뷰라고 우리가 돼 있는데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중복이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불일치가 제거가 되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앞에 봤던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인데 이런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은 앞에 나와 있는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DBMS라는 거는 전부 다 RDB를 갖고 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테이블 말고 뷰라는 용어를 가끔 혹시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산부서랑 막 얘기할 때 보면은 테이블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딱 저장이 되는 걸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테이블하고 가상으로 갖고 와서 임의의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뷰라고 부릅니다. 뷰는 뭐냐면 가상 테이블. 가상으로 갖고 오는 테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이 2학년에 데이터베이스를 배울 텐데 1학기 때 배웠죠? 그래서 빅데이터 경영 전공은 1학기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죠?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네, 다른 전공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건데 앞에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 논리적인 관점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컨택하는 게 아니고 DBM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